이 마음씨 착한 숫장수는 열심히 숯을 구워 팔았지요. 그런데도 늘 가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없는 살림에 백발이 다 된 어머님과 어린 자식들이 있으니 열심히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지요. 그러던 어느 날도 숯을 구워 숯을 팔러 갈 채비를 합니다. 한 번 나가면 며칠이나 지나야 돌아오니 말입니다. 그야말로 산 넘고 물을 건너 장에 도착했지요. 이날따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숯을 부리기도 전에 불이 났게 팔렸지요. 숯장수는 여태까지 숯을 이렇게 빨리 팔아보기도 처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늘 장에 오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었지요. 이참에 장 구경도 하면서 아이들 먹을 보리쌀도 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짭조름한 귀한 생선도 삽니다. 아내 것으로는 집신도 샀지요. 비록 예쁜 꽃씨는 아니어도 아내가 좋아할 걸 생각하니 절로 흥이 납니다. 이 정도면 얼마 동안 걱정 없겠군. 장에 나와 처음으로 지게를 든든히 채워 돌아가니 발걸음이 나는 듯 했지요. 날이 더 저물기 전에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가는 발길이 이리 가벼울 때가 있었을까요? 숫장수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가는데 한 곡에 넘으니 새끼새가 둥지에서 떨어져 울고 있지 뭡니까? 작은 새가 어미도 없이 떨어져 울고 있으니 집에 있는 자식들이 생각납니다. 숫장수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고름을 잘라서 새의 부러진 다리에 친친 매주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합니다. 두 곡에 넘으니 아기를 업고 있는 여인이 배가 고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있자니 집에 있는 아내가 생각납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고단할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주려고 샀던 보리쌀 반과 아내를 주려고 샀던 집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야 발길이 떨어질 것 같았지요. 이것밖에 못 드려 미안합니다. 숫장수는 더 주지 못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 곡에 넘으니 불쌍한 거지 노인이 추위에 떨고 있지 뭡니까? 바람이 싸늘하고 날씨도 추운데 거적대기 하나 못 걸치고 달달 떨고 있었죠. 얼마나 굶었는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아이고, 어르신 얼른 제 옷을 걸치세요. 그리고 숫장수는 가지고 있던 남은 보리쌀이랑 어머님 주려고 샀던 생선을 몽땅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자네 걸 내게 몽땅 다 주면 자네는 어쩌려고 그러나. 저야 건강하니 또 쑥 팔면 됩니다. 집에 보리쌀도 조금 있고요. 숫장수의 지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지게를 지고 집을 향했지요. 숫장수가 가려니까 거지 노인이 부릅니다. 정말 착한 젊은이일세. 내 꼴이 이렇다 한들 그냥 받을 수 있겠나? 내가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보답으로 점괘를 봐주겠네. 도움이 될 걸세. 숫장수도 자신의 점괘가 궁금하기도 하고 노인이 보답하고자 하니 점괘를 듣기로 합니다. 숫장수를 본 노인이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일러준 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도 했지요. 참 알쏭달쏭한 말이었습니다. 숫장수는 노인이 알려준 세 가지 말을 중얼거리며 걸어갑니다. 걷다 보니 나루터에 이르렀지요. 배를 타려는 사람들이 서둘러 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둥글둥글 옹기 파는 옹기장수, 오색 빛깔 비단 파는 비단장수, 푸드덕푸드덕 씨암탉 사온 노총각까지 타고 숫장수가 배 타려는데 갑자기 바람이 휘잉 불었죠. 그땐 노인이 말한 세 가지 점괘 중에 하나가 생각납니다. 바람 불면 타지 마라. 가만히 서 있는 숫장수를 보고 뱃사공이 소리칩니다. 탈까요 말까요? 오늘 이 배가 마지막 배요. 숫장수는 한참을 고민했지요. 난 그냥 안 탈랍니다. 숫장수는 좀 돌아가더라도 산을 넘어 가기로 합니다. 한참 산길을 걸어가다 배를 보낸 게 좀 아쉬워 뒤를 돌아봤지요. 이게 웬일일까요? 숫장수는 깜짝 놀랍니다. 너무 놀라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지요. 갑자기 바람이 거세져서 자신이 타려던 배가 뒤집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놀란 숫장수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어르신이 알려준 말이 딱 맞았어. 그렇게 화를 면한 숫장수는 그 알쏭달쏭한 점괘가 참 신통하구나 생각이 들었지요. 어느새 날은 저물고 밤 짐승들은 여기저기서 울어댑니다. 먼 길을 돌아오니 밤이 되도록 마을을 만나지 못했지요. 이거 큰일이군. 오늘은 안 들어가면 가족들이 걱정할 텐데.
그래도 갈 길이 머니 어디서 좀 자고 가야겠다. 숫장수가 잠잘 데를 찾는데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동굴 하나가 보였지요. 옳거니 저 동굴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은 도깨비 굴이었지 뭡니까. 우락부락 도깨비 떼가 숫장수를 보고는 무섭게 달려듭니다. 숫장수는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싶었는데 노인의 잠개가 또 생각났습니다. 무섭거든 춤을 춰라. 숫장수는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도깨비란 놈들이 본 뒤 심심한 걸 참지 못하고 노는 걸 좋아하니 아주 신이 납니다. 참 재미난 춤일세. 이 사람 완전 춤꾼이군. 도깨비들은 숫장수 춤을 따라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다 같이 덩실덩실 날이 꼴딱 새도록 멈추지 않고 춤을 추었습니다. 날이 밝고 다행히 도깨비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지요. 도깨비들은 숫장수 덕분에 잘 놀았다며 이것저것 선물을 줍니다. 금은보와 한가득 황소 한 마리, 비단 20필, 보물이 가득 쏟아졌지요. 숫장수는 노인의 점괘대로 그저 화를 면하려고 춤을 췄는데 횡재를 한 것이지요. 집에 가자. 에헤라디아 금은보와 가득 싣고 집에 가자. 집에 돌아온 숫장수를 보자마자 식구들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겼습니다. 며칠 만에 무사히 돌아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숫장수도 어찌나 반가운지 단숨에 달려갔지요. 아이들을 안고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노인의 마지막 점괘가 퍼뜩 생각납니다. 반갑거든 설설 기어라. 숫장수는 얼른 넙죽 엎드려 설설 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그 모습이 재밌던지 같이 설설 기었지요. 그런데 툇마루 밑에서 뭔가 끔벅끔벅합니다. 뭔가 해서 가까이가 자세히 보았지요. 툇마루 밑에서 끔벅이는 것은 도둑놈 눈이지 뭡니까? 도대체 도둑놈이 언제부터 숨어 있었단 말인가? 도둑놈도 놀라고 숫장수도 놀라고 모두가 놀랐지요. 정신 차린 도둑놈은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점괘 덕에 가족 모두 화를 면하게 되었지요. 숫장수는 가족의 양식을 내어주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고 받은 노인의 점괘 덕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것도 금은보와 가득 싣고 말입니다. 숫장수는 그 후로도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추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늘 나누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늘 명심했지요. 바람 불면 타지 않고 무서울 땐 춤을 추고 반갑거든 설설기면서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며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면서 지혜롭기까지 한 마음 따뜻한 숫장수 이야기였습니다.